순열을 했으니까 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중복조합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디라고? 중복조합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 근처에 있잖아. 그쵸. 베스킨라빈스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중복조합이죠. 뭐라고 말한다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저기요 파인트 하나 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제 키오스크 하는구나. 맙소사. 키오스크 이제 들어가서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베라 가서 이제 맛이 하필 거의 뭐 다 매진이라서 몇 개 남았대. 맛이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 무스, 초코나무 숲, 초코나무 숲,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4개 남았대요. 근데 나는 지금 쿼터를 담아야 돼. 쿼터를. 그럼 어떻게 해보면 돼요? 쿼터가 뭐죠? 4가지만 넣는 거잖아. 그걸 쿼터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합쳐서 4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4개를 몇 개씩 담을 수 있냐는 거야. 그 상황이 정확하게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이라는 개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쿼터를 담되 엄마, 초코 이렇게 넣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 골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고 점원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괜찮아. 조합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엄마 초코 왜 그렇게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서가 배열이 없다고. 그러니까 초초는 그냥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배열이 없다라는 면에서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고 조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호로서 뭐라고 해요? 이건 하필 같네. 5개짜리가 뭐지? 하프갤런인가? 아닌데? 하프갤런 아닌데? 패밀리를 고른다고 할게요. 자, 패밀리를 고른다고 해서 이거를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 고른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중복조합 NHR 이렇게 표현할 때 얘는 4HO라고 쓴다는 거죠. 그럼 중복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가? 방정식으로 써서 얘가 4고 얘가 5라고 쓴다면 이것을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2를 더하고 마이너스 1 한 거에 C5를 한다는 거죠. 즉 이걸로 본다면 n 더하기 r-1 c r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엄마 초코 숲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4개에서 5개를 고르는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과 조합으로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상황을 변모시킨다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냐면 얘네들 지금 4개를 지금 구분 짓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칸막이가 3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칸막이에다가 공 5개를 나누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을 2개 넣고 1개 넣는다는 상황을 엄마, 숲 넣는 상황이랑 동일하게 할 거고요. 만약에 공 하나, 칸막이, 공 하나, 칸막이, 공 하나, 칸막이, 공 하나 이렇게 넣으면 숲, 잠깐 5개 넣는다면 숲, 봐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식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8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거 3개랑 똑같은 거 5개를 배열하는 상황이잖아. 그쵸? 근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뭐랑 맞닿아 있다고? 8C 3이랑 맞닿아 있다고. 또는 8C 5랑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8C 5가 뭔데? 5는 여기서 말했던 실제 공의 개수 맞죠? 공의 개수인 R과 똑같은 거고 그럼 이 8이라는 건 뭔데? 공의 개수에다가 칸막이를 표현하는 3개를 더한 거구나. 근데 칸막이는 왜 3개였어? 4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3개의 칸막이를 다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건 n 더하기 r-1 CR이라고 써있지만
본격적인 의미는 n-1과 r을 더한 것이 나누기 r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h라는 거 스스로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고요. 우리가 이걸 무조건 c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nhr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걸 뭘로 바꿔라?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 방정식의 근이 음이 아닌 정수, 다른 말로 0 이상의 정수가 해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우리가 중복조합과 맞닿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85를 계산하는 거면 말했다시피 83이니까 얼마야? 56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중복조합입니다. 그쵸? 왜냐면 이거는 그냥 뽑아서 한 달 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하자. 자, 크롬키 좀 가져와봐 라고 해서 크롬키를 7개를 가져왔어요. 자, 크롬키 7개를 가져와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명이서 나눠 먹자 라고 했어. 이 상황이 중복조합입니다. 왜냐면 이 크롬키를 이렇게 줬어, 상환이한테. 그랬더니 상환이가 바꿔줘요 이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있어? 없지. 크롬키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크롬키랑 ABC 뭐 있냐? 과자? 치토스 이런 거면 다르겠지. 근데 이건 다 똑같은 크롬키란 말이야. 그게 순서가 중요해요? 누가 먼저 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몇 개씩 가져갔는지가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하람이부터 상환이까지 이 7명을 더한 애가 7개를 나눠 가진다. 하필 7개네. 크롬키 8개를 나눠 가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람이가 배고픈데?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다고. 그쵸? 하람이가 저 오늘 양치해서 안 먹을게요 라고 해도 괜찮다고. 그럼 나머지 애들이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미 아닌 정수해의 상황이 된다면 그런 걸 우리가 전부 다 중복조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몇 명이선가 똑같은 걸 나눠 가진다는 상황일 때 그런 걸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중복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로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자연수로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n인 이 x, y, g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n 3HN이에요. 여기가 왼쪽이고요. 얘가 오른쪽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헌데 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n이라는 애가 만약 자연수라는 멘트가 깔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중복조합을 당장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요? 치환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치환이 어떤 의미냐면 의미 아닌 정수면 우리가 쓸 수 있어. 근데 자연수라서 못 쓰는 거잖아. 자연수는 어떤 의미야? 얘네가 전부 다 1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n개가 있는데 아까 초콜릿을 얘기했죠. 초콜릿 n개가 있는데 하나씩을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주면은 얘는 이미 x가 아니죠.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근데 남은 초콜릿은 몇 개 있어? n-3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씩 미리 줬으니까 n-3개. 근데 이제 얘네는 안 받아도 여한이 없지. 왜? 이미 하나는 받았으니까. 그럼 다시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는 거죠. 음화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x'과 x의 관계는 뭐냐면 x'에다 1을 더하면 x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x 빼기 1을 x'으로 쓰겠다 라고 많이 말들 합니다. 맞죠?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왜 여기가 n-3이 되고 얘네는 왜 0 이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크롬키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음화정이 아닌 자연수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개수를 정해주는 거죠. 어떻게? x, y, g를 더한 게 뭐가 된다? n이 되는데 x랑 y는 홀수고 g는 짝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 홀수라는 것과 짝수라는 거. 아, 그럼 이거는 무슨 음화정으로 바꾸고 싶잖아. 그치? 얘네가 제약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걸 x 프라임, ey 프라임, 이지 프라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근데 홀수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 x 프라임에다가 플러스 1, 홀수니까 플러스 1, 짝수니까 얼마? 플러스 2라고 써줍니다. 자, 왜 마이너스 1을 쓰거나 0을 쓰는 경우는 안 될까요? 그쵸. 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자연수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난 음화정으로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을 표현하되 0부터 시작하도록, 즉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도록 숫자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x 프라임 플러스 1이고요. 2y 프라임 플러스 1이고요. 여기다 0 넣었을 때 2가 되도록, 그래서 2g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쓰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얘네들 2항 해주고요. 나누기 2 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음화정을 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n 이하다. 뭐 x, y, g는 음화정이랍니다.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뭐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n인 거 다 해?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더 가져왔다고 하고서 는 n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방금 말한 것처럼 0, 1, 2, 3, 4에서 n까지 되잖아.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n이 되고요. 얘가 n이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음화정 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3HN이 아니라 4HN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붙었을 때는 문자 하나를 추가해서 그 추가한 문자까지 음화정으로 판단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과 그 활용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다양한 상황을 그냥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중복조합을 표현해 주기만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고난도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 상황을 유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 상황을 유도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상황을 주면서 그걸 방정식으로 이제 하는 주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만 한번 사례를 들면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이게 평가원 문제였는데 이런 겁니다. 연필이랑 볼펜이 있다고 할게요. 자, 연필 5자루가 있고요. 볼펜 4자루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3명한테 나눠줄게요. 여기 있는 3명한테 나눠줄게요. 경우의 수 몇 개죠? 이게 이런 류의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랑 4개를 나눠줄 건데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못 받는 애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5개랑 4개를 그냥 나눠주는 거야. 3명한테. 하, 동, 도. 더해서. 이걸 어떻게 하죠? 연필 2개 갖는 거랑 볼펜 2개 갖는 건 명확하게 다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지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필 나눠주고요. 볼펜 나눠주고요.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연필을 하나, 2개, 2개 한 거랑 볼펜 2개 하나 한 거, 이런 게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3H5랑 3H4를 곱해주면 된다. 물론 평가원 문제는 여기다 조건을 더 달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요. 뭔가 좀 더 제약을 달아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나눠주는 상황이면 각각을 중복조합해주고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는 거죠. 그쵸? 그거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말해왔잖아.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의 활용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명확하게 말하지만 중복조합이 순열보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상황도 더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기억을 꼭 해주는 게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이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예요? 이항정리다라는 겁니다. 이항정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탄생한 거다?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그때 일반항이 있을 거야. 이걸 다 전개했을 때 적당히 하나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일반항을 하나의 항을 일반항이라고 말한다면 걔를 뭐라고 쓰겠다? n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b의 n-r제곱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습니다. a 더하기 b라는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a r제곱 곱하기 b n-r제곱이라는 건 이게 뭔 말이냐면 n개의 괄호 중에 r개의 괄호를 골라서 그 r개의 괄호는 a를 뽑을 거고 r개를 a 뽑았다는 건 나머지는 싹 다 못 뽑았다는 거야. b를 뽑았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n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b의 n-r제곱이라고 쓴 게 일반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2x 더하기 3의 10제곱에서 우리가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0c 7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항정리죠. 그럼 이항정리 단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항의 개수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를 계산하는 것만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좀 꼬아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x 더하기 3의 5제곱과 2x-1의 5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이걸 곱하는 건 좀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상수항과 x세제곱을 곱하는 거, x와 x제곱을 곱하는 거, x제곱과 x를 곱하는 거, x세제곱과 상수를 곱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x랑 x제곱이라는 건 5개 중에 하나는 x를 고르고요. 그러면 3을 4개 골랐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5개 중에 2개는 이 x의 제곱이니까 맞죠?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준 다음에 곱한 것들을 우리가 다 더해주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둘을 섞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제 개수의 관계에 대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x 더하기 1에 n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자. an xn 제곱 더하기 an-x n-1제곱 더하기 a 1x 더하기 a0 이렇게 써왔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항 정리를 배우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ncn xn제곱 더하기 ncn-1 xn-1제곱 더하기 nc1 x 더하기 nc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개수들이 죄다 조합과 관련돼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NCN 더하기 NCN-1 더하기 NC1 더하기 NC0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구한다? 그쵸. 이거는 x에 1 대입하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왜냐면 x에 1 대입하면 정확하게 다 개수만 남잖아. 그리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말한다? 모든 개수야. 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x에 1을 대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순서를 바꿔야겠죠?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플러스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Cn까지 더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주고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0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얘네였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총총총총 해서 NC 짝수들을 더한 것과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총총총총 더해서 NC 홀수를 더한 것들은 죄다 2의 n제곱 나누기 2인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은 얘랑 얘를 더하면 그게 이제 짝수만 나오거든. 그쵸? 근데 얘네들 더했다면 결국 2의 n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짝수도 지금 두 개 있죠? 2 곱하기 nc0이고 2 곱하기 nc2니까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2의 n-1제곱이고요. 근데 짝수가 2의 n-1제곱인데 거기다 홀수를 더하면 2의 n제곱이 되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하, 둘이 똑같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에다가 이항계수의 성제에 3번 보면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라고 써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것 좀 써주세요. n이 홀수일 때에 대해서 n이 홀수이면 특별히 얘까지 만족하는데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 절반 이것까지 더하면 2의 n-1제곱이 됩니다. 짝수일 때는 안 돼요. 홀수일 때만 NC 절반까지 가면은 2의 n-1제곱이다. 근데 절반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려나? 그냥 쓸게요. 2분의 n-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2 이거는 OC3 더하기 OC4 더하기 OC5랑 똑같고 그러므로 이게 정확하게 2의 4제곱씩 된다라는 거예요. 짝수일 땐 안 됩니다. 왜냐면 짝수는 반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홀수면 여기 총 6개잖아. 그치? 반띵이 된단 말이야. 톡! 이렇게. 근데 짝수일 때는 총 홀수개가 있기 때문에 반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홀수일 때만 NC0부터 절반까지 더한 게 2의 n-1제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항계수의 관계를 다루다 보니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조합의 성질에 관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N 플러스 1 CR 플러스 1이라는 조합의 성질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1C1, 2C1, 2C2,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마치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때 이 둘을 더한 게 얘가 된다. 왜냐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크면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일종의 삼각형 모양에 따라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거죠. 한 번만 더 쓰고 계산해 볼게요. 야, 왜 쓰다 말았냐? 1C0, 2C0, 2C0, 3C0,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라는 걸 묻는 거고요. 2C0과 2C1을 더하면 누구예요? 3C1이죠. 근데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4C2죠. 둘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5C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이제 기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입니다. 물론 이거를 굉장히 자질구레하게 나누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능 특강 레벨 1부터 풀어가면서 질문을 해볼 텐데 30분밖에 안 남았네. 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단원에서 채울 게 많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잘 채웠으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숙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2항 정리까지 하시고요. 프린트도 2항 정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프린트 2항 정리까지 하면 이번 문제가 좀 더 많아요. 183번까지죠. 이번에 80문제밖에 없었는데 맞지? 100문제네? 프린트가. 근데 얘가 좀 특별히 많은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힘냅시다. 야,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책상을 치다니. 말했다시피 이거 하루 만에 할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보통 중복조합보다 여러분들 이항 정리를 더 어려워하긴 하는데 프린트 먼저 풀어볼까요? 수능 특강을 먼저 할까 했는데 이게 양이 적어서. 그래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수능 특강 기초 연습, 그러니까 레벨 1 지금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넘어가서 프린트는 이항 정리부터 한번 풀면서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30분이라서 30분도 안 남아서 레벨 1 하다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 수능 특강 레벨 1부터 해봅시다. 수특 레벨 1부터 더 해봅시다. 하면서 개념적으로 좀 더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는 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안 가면 그냥 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다 질문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복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거요? 같은 거를 다른 거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말했다시피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다른 주머니라면 그럼 이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5개를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헷갈리는 거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이거야. 네. 이거라고. 네. 아니, 하라고 질문을. 아직 아니야? 그리고 하다가 좀 많이 어려우면 확통 학원에서 하세요. 학원에서. 수요일 날 나오면, 네, 수요일 날 1시에 나오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이양성이 근데 프린트는 이항 정리부터 해보세요. 이항 정리를 보통 못 하더라고. 네, 2번이 네, OH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상자 4개에 공 5개를 넣는 거라서. 공 5개를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 5개를 상자 4개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자에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들어있냐는 거지. 만약에 네 말대로 OH4가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OH4거든? OH4 뭐 이렇게.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거 해가 1, 1, 1, 1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공 하나를 A가 이게 뭔 말이야?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돼? 그럼 이게 만약에 얘가 공이잖아. 공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해석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내가 1, 1, 1, 3 이렇게 보면 A에 공 하나, B에 공 하나, C에 공 하나, D에 공 2개 들어있다고 상황이 반영이 되잖아. 근데 이건 반영이 안 돼. 그쵸?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4번이요. 이게 4H3이야. 그냥 그건 돼요? 어. 네. 5번. 다섯 종류가 있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맞지? 5개를 시키고 싶대. 근데 감자전은 뭐라는 거야? 1 이상이라는 거죠. 감자전은 하나 시키고 싶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 1 이상이면 미리 OH4. 그쵸. 미리 하나 준 거지. 감자 하나 먹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5개가 되는 건 여전하지만 이제 시킬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OH4가 되는 겁니다. 방정식에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을 보면서 아 이거 뭐 중에서 뭐를 뽑으라는 거네 라는 게 인식될 수 있는데 처음에 그걸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정식에 부여를 해보세요. 상황을. 8번이 왜 중복 조합이지? 아 8번이 이게
이게 세네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이죠. 그럼 그 항의 지수는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C의 감마 제곱입니다. 무조건. 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예요? 네, 방정식 나왔죠. 그러면 중복조합이다. 네. 이게 너희 4명이 크롬키 5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맞죠? 똑같죠? 크롬키 5개를 4명이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 4명이 크롬키 5개 가져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걸 H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4H5는 이건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4명이 합쳐서 5개를 가져가겠다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상자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다 사람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음. 중복 순환형 조합을 어떻게 보면 중복 순열형 중복 조합? 약간 말로 그냥 문제에서 중복 순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상자에 같은 공을 넣는 거면 중복 조합이에요. 같은 공을 넣는 거면은 중복 조합입니다. 같은 공 5개라고 하면 이건 중복 조합이에요. 그쵸? 왜냐면 어쨌든 5개를 넣는데 이게 똑같이 생겼다면은 개수에 집중을 하지 어떤 순서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쵸? 근데 이게 다른 공 5개라고 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다른 공 5개면은 어떤 공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첫 번째 공은 어디에 들어갈래? 라고 돼버리는 거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누가 어디에. 그래서 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방금. 그러니까 공이 선택을 하는 거야. 4개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그래서 4의 5제곱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 조합은 같은 것, 즉 그래서 배열이 의미 없게끔 나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서 나왔던 단어로서는 2번에서 같은 종류의 공 5개를 집어넣었다 라던가 지금처럼 지수, 같은 문자인 거죠. 그거를 이야기했던가 하거나 아니면은 사과 46개, 7번에서 사과 46개잖아. 구분이 안 가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복 조합으로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중복 순열로 말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공. 예를 들어 이렇게 다른 공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5명의 사람이 A 학교, B 학교, C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바꾸겠지. 아,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치. 그럼 이제 상환이가 어디 지원하는 거지? 유성이가 어디 지원하는지 우리가 다 따져야 되잖아. 이건 중복 순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무기명 투표라는 개념과 또 이걸 기명 투표라는 개념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이름을 안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뽑았는지는 몰라. 대신 몇 개 뽑혔는지는 관심을 갖죠. 그렇게 돼서 이거는 개수에 치중을 하다 보니 중복 조합. 근데 기명 투표라는 건 나 너 뽑았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람이가 나 뽑은 거랑 상환이가 나 뽑은 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다른 상황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런 건 싹 다 순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의미가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순열과 조합의 차이예요. 5번에서 네. 남자를 포함한 5개 중간 병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포함됐으니까 4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5H4 감자전 네. B, C, D, E가 있는데 원래 5개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감자전을 미리 하나 준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주문해야 돼? 4개 4개. 5H4 그렇죠. 130. 네. x 더하기 2의 n제곱에서 xn-1제곱의 개수 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ncn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1의 n-1제곱 곱하기 2 얘가 되겠죠. 그래서 2n입니다. 근데 이게 x-1의 제곱 x 더하기 2의 n-2제곱에서 xn-1제곱 개수면 여기에서 상수항은 안 되고요. 맞죠? x랑 x 더하기 여기에서 xn-2제곱 이거나 x제곱과 x의 n-3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x의 개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n-2cn-3 이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러면은 2n-2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하는 거잖아요. 2n-6이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달래요. 4n에서 6n 플러스 18 이게 0이 되게 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나왔죠. 네, 2학년 네. 또 질문. 제제 83번에서 몇 번? 83번에서 네. 아까 말했던 대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83번? 내가 2항 정리부터 하라 했거든. 네, 일단 83번. 그래도 했으니까. 서로 다른 바이러스 진단 키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3개 있나 봐요. 근데 그거에 중복을 허락해서 N개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주문하는 게 그러니까 3개가 있대. 종류는 3개래. 종류는 3개인가 봐. 근데 주문은 몇 개 하래? 아니, 네, N개 주문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말을 한 거야. 야, 몇 개 주문해? 선생님 몇 개 주문해? 했더니 N개 주문해? 했더니 아니 지금 종류가 3개인데요? 라고 한 거야. 종류가 3개인데요? 어떻게 N개를 주문해요? 네가 계속 알아서 해 라고 한 거지.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N개를 주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상자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굳이 저 상자에 접목시키려면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 코로나 키트 3가지가 있는데 3개 주문할 거야. 필요한 거 각자 투표해 라고 한 거야. 근데 스티커 붙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난 누가 누구를 컨택했는지는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난 주문만 하면 되잖아. 주문하는데 필요한 건 개수지. 그러니까 일단 야, 필요한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스티커 붙여 라고 한 거야. 그럼 A, B, C의 밑에 있는 몇 개씩인지가 중요하지. 그쵸? 그래서 중복 순열이,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굴 골랐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그쵸? 개수대로 주문하는. 그치, 개수대로 난 주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면은 공 N개를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거야. 아, 맞죠? 방금 나 스티커라고 말했지만, 그쵸? 왜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잖아. 그 상자에서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가면 되니까. 그치?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복 순열은 내가 이제 주문할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통 순열이 되는 거고, 중복 조합은 알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부모님한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야, 나 파인트 시킬 건데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는데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 무스, 초코나무 숲 막 얘기했어. 근데 이제 초코나무 숲이 없대. 그래서 상환이가 그럼 나도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했어. 그럼 알바는 너희 둘이 엄마는 외계인을 주문한 게 관심 있어? 아니지. 엄마는 외계인 2개였다는 게 중요하지. 아, 그래서 중복 조합이. 그치, 그건 중복. 그래서 알바 입장에서는 중복 조합이고 너희 입장에서는 순열이 되는 거지. 아, 그렇지. 너희는 고를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제일 간단한 게 이거야. 방정식으로 쓸 수 있으면 보통 중복 조합입니다. 중복 순열은 방정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반영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방정식으로 반영이 안 돼. 다른 공 5개를 넣었다는 게 더하기로 표현이 안 돼. 왜냐면은 1번이 어디 갔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방정식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해? 그러니까 1번이 A를 골랐다. 이게 방정식으로 어떻게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안 돼. 여기 몇 개 있다라고 하는 건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2개 있다, 1개 있다, 1개 있다, 4개 있다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거든. 근데 누가 골랐는지는 방정식이 반영이 안 돼. 그래서 반영이 되면 중복 조합, 안 되면 순열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뭐 계속 헷갈려 하더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니까. 알았죠? 네, 어떤 게 질문이죠? 네, 7번이요. 4과 46개를 상자 7개에 나누어 넣는데, 그러니까 뭐야? 상자가 A, B, C, D, A1, A2, 애플 7 여기가 있는데 이 7개의 상자에 총 들어있는 게 몇 개래? 46개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6개씩은 넣어달래. 최소한. 그러니까 뭐해? 미리 주는 거야, 6개씩. 그치? 그럼 6개씩 주면은 몇 개 남아? 그래. 그러니까 A1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A2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돼요? 뭐 H 뭐야? 7H 4라고? 맞아. 야, 쫄지 말고 대답을 해. 뭐라고? 8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을 전개하면 각 항은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C의 감마 제곱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 어디서 나와요? 지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 A 더하기 B의 세제곱하면 A 세제곱, A 제곱 B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지? 이런 지수가 나온다고. 이해가요? 근데 그 알파, 베타, 감마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세제곱, 제곱, 1제곱, 1제곱, 제곱,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 어때요? 합이 안 바뀌지. 이거 더해서 다 뭐야? 얼마? 더하면 얼마야? 아니 3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3밖에 없고요. 2랑 1이고요. 1이랑 2고요. 3만 있고요. 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라고? 얘는 5제곱이잖아. 그래서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H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몇시간 한번 대입으로 풀면 돼요. 몇 번? 133번 대입으로 풀면 돼요. 대입으로 풀면 돼요. 그 식을 구한 다음에 n은 13, 13. 아니, 이걸 대입으로 오케이. 13, 14 이걸 대입했다고? 뭐, 안 될 건 없죠. 정확히 풀면 돼요. NC2가 마이너스 78이다. NC2가 78이다. NC가 70. 어. 근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n이 그 짝수였으면 그럼 매초에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마이너스 1에 n-2제곱이잖아.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얘는 이미 홀수라는 게 확정이지. 무수라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얘 뿔마가 반복되잖아. 근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며. 그럼 그 다음 거 플러스겠죠? 그 다음 거 뭐 마이너스잖아. 이거 이미 마이너스야, 확정이야. 그러니까 n은 이미 홀수야. n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그냥 NC2였던 거지. 네. 그래서 NC2가 78인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적당히 대입해도 괜찮고요. 어차피 여기 오면 대입해야 되거든. 13C인지 14C인지. 그쵸? 마플 끝까지 이제 마플 프린트 이번 거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중간에 학원 와서 미리 질문하고 이래야 돼요. 자기 공부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셀은 없으니까. 와, 진짜. 집에 갑시다.